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환길 씨의 배신자 논란에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까지 바람잘 날이 좀 없어 보이는데 현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선거운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최고위원이니까 저 청년 최고 그 풀에서 한 명이 당선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한 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관련해서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이 저 전환길 씨 배신자 발언 그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요거 이제 윤리 징계 결과 나왔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엄중하다.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런데 결과는 경고. 제일 약한 게 나왔거든요. 이거 예상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환길 선생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건 그분이 과거에 했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친 거거든요. 전당대회 자체가 원래 일정 부분은 호응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막 박수도 치고 또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야유도 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 선생님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이 또 기자라는 이런 타이틀로 들어와서 이런 행위를 한 건 적절하지는 않죠. 다만 이 행위만으로 과연 중징계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크게 봐서 이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저는 이번에 경징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했던 행동만 봤을 맞습니다. 때는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는 홍길동 씨가 책임당원 홍길동 씨가 그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경고도 있을 건데 행위자가 전환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사법기관의 판단도 아니고 정당의 윤리위원회면은 약간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향후에 이분이 다시 만약에 뭐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추가로 뭐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남겨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전환길 씨는 김근식 후보도 징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징계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환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도 있지만 그 발언 도중에 사실 그렇게 그 계속 그 구호를 외쳐서 사실상 연설이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는 조금 김근식 후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기류, 동의 안 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천불이 난다, 뭐 국민의힘 치욕에 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던데요. 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분이 하시고 있는 행동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 세부적인 이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그 행동 그것만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의 징계가 저는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길이라는 사람과 그간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형사재판하듯이 그날 있었던 그거만 보면은 경징계가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만약에 근데 향후에 다른 부분들 가지고 징계가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계엄 오홍 발언 이런 맞습니다. 거.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전환길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제 이게 몇몇 후보들이 특히 이제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나가다 몇몇 후보들이 전환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란 건 다른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진짜 선생님과 제자. 선생님.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직접 수업을 듣던 제자였어요. 제가. 그때 저한테는 밥도 사주시고 하던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저는 그래도 여전히 선생님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호칭도 선생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몇 후보들이 부르는 전환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거는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예전에 수강생이신 거잖아요. 수업을 들으신, 밥도 이제 대학 합격했다고 밥도 사주셨다는. 근데 배신자래요. 우재준 의원한테. 물론 우재준 배신자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본인이 이제 어제 경징계 받고 나서 친한 게 다 몰아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재준 의원도 쫓겨나셔야 되는 건데 선생님한테. 그건 저는 그 당시 상황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선택은 예. 저는 어쩔 수 없었고 뭐 예. 필수 불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조금 더 많이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요? 전환기 선생님이요. 아, 전환기 예. 선생님을 더 설득해야 되고 또한 전환기 선생님이 단지 한 명이 아니라 예. 그분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설득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시잖아요. 잘못에는 명확히 선을 긋되 가능하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환길 선생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잘못에는 명확히 선을 긋다라는 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뭐 윤호계는 맞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호계인도 맞습니다. 윤어게인도 마찬가지로 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거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전에 지지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도 진 거다라는 예.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인정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 혹시 해보셨어요? 조금 해봤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선생님 비상계엄에 또 이건 잘못된 거고 윤호계는 안 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참하시면 안 되고 동조하시면 안 되고 이 얘기 해보셨어요? 저는 뭐 조금씩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 뭐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의원님 네.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솔직히? 저는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제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전한길 선생님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지지자들도 과거에는 우리를 지지했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저는 당원들이자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좀 달래고 함께 다시 옳은 길로 가자고 설득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런 노력을 하셨을 때 처음에 전환길 씨의 반응이 뭐 크게 보면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재준아 내 제자 재준아 네 말이 맞다. 아니면 좀 생각 좀 해볼게. 아니면 배신자 너 나가.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에 가깝던가요? 제가 뭐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진 않는데 예. 어제 보니까 저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걸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나가 쪽에 가까운 건데요? 뭐 예. 그렇게까지는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대로 가면 전환길 씨가 그 우재준 의원의 이제 선생님이었던 전환길 씨가 바뀔 본인의 어떤 생각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최고위원 되신 다음.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다만 타협하지 못하는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그게 저는 계엄을 만약에 옹호하시는 발언을 다시 만약에 한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한다는 게 결국은 그럼 내보내야 된다. 뭐 그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전환기 씨 주장대로 전환기 씨가 지원하는 사람들 다 돼요? 그럼 뭐 그 최고위원 후보 그다음에 당 대표는 장동혁 후보를 지원하시던데 그러면 친한 게 내쫓는 거 한 대잖아요. 그럼 의원님도 제일 타겟인데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예. 당선돼서 그런 예.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의원님 얘기도 그런데 예전에 물론 뭐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전환길 씨에 대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제자인 우재준 의원에게 하던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제가 네. 많이 대화를 해보거나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괜히 뭐 오해 사적인 살 수도 대화를 있고.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냥 뭐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업 들을 때는 예. 그때 또 노무현 대통령 한창 좋아하고 이러실 때였는데 그때는요? 네. 예. 그때 노사모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수업 중에도 막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셨어요. 노사모에서 윤호개인까지 온 거예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요? 예.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뭐 이분이 워낙 진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조금 많이 이렇게 깊게 심취하는 그런 뭐 조금 예.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20년 전에 스승이었던 전환길 선생님에게
영상 편지 이런 거 짧게라도 하나 보여주시죠. 저희가 잘 편집해가지고 그냥 카메라 저기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예, 잘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재준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저는 정말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응원한다는 말씀 해주셔서 좀 서운하실 법도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선생님하고 언젠가는 함께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돌아오세요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비상계물 안 돼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설명드리면 그래도 요즘에는 좀 비상계엄을 직접 옹호하는 말은 좀 덜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비록 뭐 윤리위의 판단에 뭐 설명에서 나오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사과와 반성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좀 경징계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좀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부부가 동시 구속됐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반응도 뭐 당연히 있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뭐 헌정사상 최초의 뭐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니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세부적인 범죄 혐의들로 보면 결국은 어쩔 수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사실은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윤 대통령의 뭐 인권 부분, 최근에 있었던 뭐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정치적인 그런 행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김건희 특검에서 당사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당원 명부를 달라고. 그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법원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 좀 가까운데요. 이번 건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혐의가 아니라 그냥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 많이 우리 당을 가입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당 당원 명부 전체 500만 명 전체를 달라. 이게 특검의 요청인데 일단은 그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도대체 무슨 범죄가 되는지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정치적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법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범죄가 된다 한들 과연 위중한 범죄인가라는 부분도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정당에 있어서 당원 명부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산이고 이거를 기밀이 유지되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주 중요한 자산을 압수수색하기에는 뭐 그 명분이 너무 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걸 집행하는 것도 이상하고 법원에 영장이 발부된 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부는 일단은 첫날에 막았어요. 특검은 돌아갔는데 유효기간 영장 집행 기간 아직 남아 있으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계속 스크럼 짜고 막는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함의 정도가 조금 도를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니까 뭐 한두 끝도 없이 막기는 쉽진 않을 거고 특검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협의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런 방법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할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뭐 타협을 일정 부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정도로 뭐 일정 부분은 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긴급 의총도 열었다는데 거기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어요, 의원님?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뭐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도하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죠? 전당대회가 22일이죠. 22일입니다. 자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시면 그래도 앞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지금 일단 지도부 내에서 뭐 찬탄파, 반탄파, 뭐 쇄신파, 뭐 워낙 큰 사안에서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당 전체는 고사하고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요? 저는 우리가 원팀이 되는 건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 개개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오해를 풀 생각도 해야 되고 예. 조금 화가 나도 참을 생각도 해야 되고 좀 너무 날카로운 말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조금 더 선을 먼저 내밀고 조금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결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예.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 제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 더 화합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재진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이나 뭐 예를 들면 당 대표나 반탄파 쪽이 지도부를 다수를 점해서 당의 주류의 목소리가 뭐 윤호 개인 뭐 이런 목소리가 주류가 된다면 그러면은 찬탄파인 친한계인 우재진 의원을 비롯한 다른 친한계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내에서 워낙 압박이 강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우재준 의원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